결혼식이 끝난 뒤에 피로 연장도 서서히 한산해졌어요. 아,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이는 드레스를 갈아입고 부모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수진이 손을 꼭 잡고 이제 시집 갔으니 남편 잘 섬기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잘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 훔치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하라고 속삭이셨어요. 그때 시어머니 영숙이가 다가와 수진이 부모님께 고개 숙여 인사드렸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은 따뜻했지만 수진이는 영숙이 눈빛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영숙이는 수진이 부모님과 대화 나누는 동안 힐끔힐끔 수진이를 쳐다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저 며느리 만나서 고생하지 않게 해야 할 텐데 주변 친지들에게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리셨어요.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애써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싶어 불편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온 후 수진이는 새로운 가정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꿈꿨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식 다음 날부터 영숙이 전화가 매일 걸려왔거든요. 처음에는 잘 도착했니? 밥 잘 챙겨 먹니 같은 안부였지만 점차 간섭으로 바뀌었어요. 수진아, 아침에 미역국 끓여 먹었니? 준노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 미역은 물에 충분히 불려야 비린내 안 나. 네, 어머니. 어제 끓여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그랬니? 그런데 준노 목소리가 왜 힘이 없니? 혹시 싸웠니? 수진이는 당황했어요. 아니요, 싸우지 않았어요.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봐요. 그래, 내가 볼 땐 집안일도 잘 못하고 준노 신경 못 써서 그런 것 같아. 조만간 너희 집 가서 반찬해주고 집 정리해줄게. 수진이는 그 목소리에 숨이 막혔어요. 영숙이 관심은 감시처럼 느껴졌지요. 남편 준노는 어머니 전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잔소리 심하지만 다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알아, 당신 어머니니까. 그런데 우리 집인데 어머니가 다 정하는 것 같아. 저녁 메뉴도 반찬도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 같고. 수진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가 해주는 건데 고맙게 생각하면 안 돼? 엄마는 나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어. 수진이는 더 할 말 없었어요. 남편은 어머니 편이었고 수진이 외로움은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는 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왔어요. 현관문 열자마자 낯선 향이 났어요. 부엌에서 김치찌개 향이 올라오고 거실에 영숙이가 소파에 앉아 드라마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이 목소리에 놀라움과 당혹이 섞였어요. 너 안 들어오길래 냉장고 정리 좀 했어. 음식 다 상했더라. 찌개 끓여놨어. 수진이는 냉장고 열어봤어요. 며칠 전 해둔 나물과 조림이 사라지고 김치통이 새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거 제가 주말에 먹으려고 해둔 건데 어머니께서 치우신 거예요? 어머, 그랬니? 몰랐네. 그런데 그런 거 며칠 지나면 상해. 건강 생각해서 버린 거야. 수진이는 말 못하고 억지로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안 올라갔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준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께 우리 집 번호 알려드렸어? 전에 이사할 때 말했잖아. 혹시 필요할까 봐. 그런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다녀가시는 건 좀 그래. 그래도 엄마잖아. 도와주시는 거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수진이는 한참 말없이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무심한 말이 외롭게 만들었어요. 며칠 뒤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할 날이 됐어요. 수진이는 평화롭게 보내고 싶어 정성껏 음식 준비했어요. 테이블에 올려놓고 영숙이 반응 기다렸지요. 영숙이는 반찬 한 입 먹더니 얼굴 찌푸리셨어요. 너는 된장찌개에 고추장 넣니? 아니요, 된장만 썼어요. 멸치 육수에. 이건 고추장 맛 나. 우리 준노 이런 거 안 좋아해. 앞으로 내 레시피대로 해. 따로 써줄게. 수진이는 젓가락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저도 정성껏 했어요. 제 방식이 있어요. 영숙이는 눈썹 치켜 세우며 정성은 알겠는데 내가 아는 게 많아서 그래. 우리 집 음식에 예민해. 특히 준노 입맛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준노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엄마 그냥 맛있게 먹자. 수진이도 열심히 했잖아. 영숙이는 수진 힐끔 쳐다보며 중얼거리셨어요. 내 아들 먹는 음식 아무렇게나 만들고 열심히 했다고 넘어가면 돼? 수진이는 듣고 자리를 일어나고 싶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식사하세요. 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에 두 사람 사이 공기가 뻣뻣해졌어요. 준노는 멍하니 문 바라보다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왜 자꾸 그래? 수진도 엄마랑 잘 지내려 노력하는 거 몰라? 영숙이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난 그냥 잘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날 밤 수진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눈 감았어요. 찬바람 불었지만 눈물은 따뜻하게 흘렀어요.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보다 아픈 건 가족 되고 싶던 마음이 부정당하는 거였어요. 수진이는 노력 무시당하는 상황에 지쳐갔어요. 마음에 쌓인 감정들이 커져갔지요. 며느리로서 도리 다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녀를 아들 빼앗아간 외부인처럼 대하셨어요. 왜 나는 항상 외부인일까? 수진이는 벤치에 앉아 한참 울었어요. 깊은 상처가 새로운 가정의 행복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수진이는 전화 진동에 가슴 철렁했어요. 어머니 이름 뜨면 억지 미소 지으며 받았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목소리가 왜 그래? 아픈 거니? 아니요. 피곤해서요. 회사 일 많아서요.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했지.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남편이 편하겠니? 애 낳으려면 몸 챙겨야지. 수진이는 말끝 흐렸어요. 아직 계획 없어서요. 계획은 자연히 오는 거지. 나도 준노 낳을 때 회사 그만뒀어. 그러니 집안 편안해졌어. 수진이는 더 대답 안 했어요. 말하면 무시당할 걸 알았거든요. 영숙이 걱정 뒤에는 항상 내가 옳다는 확신이 숨겨져 있었어요. 전화 끊고 나서야 한숨 내쉴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는 준노에게 말했어요. 우리 둘만의 시간 필요할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어머니 전화 하루 몇 번씩 오고 갑자기 집 오시고 버거워. 숨 쉴 틈 없어. 준노는 고민하다가 우리 엄마 과한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아버지 없이 자라서 엄마 늘 곁에 있었어. 갑자기 밀어내기 힘들어. 수진이는 고개 끄덕였지만 마음 무거웠어요. 나도 엄마한테 기대고 싶을 때 많아. 그런데 당신 엄마 앞에선 외부인 기분이야. 준노 옆에 있지만 끼어든 사람처럼 느껴져. 준노는 말 못했어요. 말로는 이해하지만 행동은 어머니 쪽이었어요. 갈등 회피하는 쪽 택했지요. 며칠 뒤 주말 아침, 수진이는 늦잠 자고 싶어 커튼 닫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 소리 나고 영숙이 목소리가 울렸어요. 얘들아, 일어났니? 반찬 해왔어. 준노가 허둥지둥 일어나 엄마 오셨네. 반찬 또 있어. 고마워. 수진이는 이불 속에서 눈 감았지만 억지로 일어나 나갔어요. 어머니, 아침 일찍 어떻게 오셨어요? 늦잠 자는 소리 들려서 놀랐지. 이 시간이면 아침 준비해야지. 내가 오니까 겨우 일어난 거니. 주말이라 늦게 일어났어요. 피곤했나 봐요. 젊은 사람이 피곤한 건 살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이따 장 봐서 반찬 사러 가자. 냉장고에 채소 없더라. 수진이는 속이 메말랐어요. 이 집은 자기 집인데 시어머니 오시면 주도권 사라졌어요. 부엌에서 영숙이가 냄비 정리하며 이 브랜드 아니야. 너무 달아. 내가 쓰는 거 줄게. 고춧가루 국내산으로 바꾸자. 싱거워. 수진이는 말없이 듣고 식탁 닦았어요. 곧 영숙이가 옷장 열고 이 옷 아직 입니? 허리 조여 보이네. 애 가질 생각 있으면 편한 옷 입어야 해. 내일 시장에서 사줄게. 수진이는 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애 가질 생각 아직 없어요. 옷은 제가 알아서 입겠습니다. 영숙이는 눈 동그랗게 뜨셨어요.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니? 수진이는 차분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제 일에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 계획 있어요. 존중해 주세요. 준노가 눈치 보며 엄마, 수진이 말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신혼이고 둘만의 생활 하고 싶어. 영숙이는 침묵하다가 짐 챙기며 그래, 알았다. 내가 참을게. 너희 나 없이 잘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괜히 온 것 같아. 현관문 닫히고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한숨 쉬었어요. 나 너무 예민했나? 준노가 곁에 앉아 손잡고 아니야. 내가 중간에서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가 나한텐 늘 그런 사람이었어서 익숙해서 몰랐어. 수진이는 고개 떨구고 내가 이 집 주인 될 수 있을까? 어머니 오시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 준노는 대답 못했어요. 그 침묵이 수진에게 가장 아픈 대답이었어요. 그날 이후 수진이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회사에서 웃는 얼굴로 동료 맞고 일 성실히 했지요. 하지만 웃음이 가면 같았어요. 그날도 야근 마치고 늦게 집 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영숙이 목소리 들렸어요.
영숙이는 준노 옷매무새 다듬으며 잔소리하셨어요. 준노야, 이 옷 아니야. 대학생 때 입던 거잖아. 엄마가 사준 셔츠 왜 안 입어? 오늘 이거 입고 싶어서. 그럼 그 셔츠 왜 사달랬니? 수진이가 세탁 안 해줬나? 바쁘다고 팽개쳐뒀지. 아니, 엄마, 그런 말 좀. 수진이 그런 사람 아니야.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 수진이는 숨들이 켰어요. 둘이 고개 돌렸어요. 수진아, 왔구나? 준노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영숙이는 무표정으로 이 시간까지 일했니? 집안일 있고 남편 챙겨야 하는데 무리하는 거 아니니? 수진이는 피곤한 얼굴 감추고 오늘 프로젝트 마감이라서요. 곧 끝나가요. 영숙이는 고개 끄덕이며 그래 나는 가볼게. 준노야 옷 다려서 입어. 다음엔 수진한테 부탁하지 말고. 수진이는 그 말 의미 알았어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깎아내리는 거요. 문 닫히고 수진이는 가방 내려놓으며 나 오늘 회사에서 한마디도 안 쉬었어. 그런데 집 오자마자 이런 얘기 듣는 게 버겁다. 준노는 고개 못 들고 엄마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닐 거야. 당신 걱정돼서 그럴 수도 있어. 걱정? 나를 위한 거라면 내 시간과 공간 생각해줘야지. 알아, 미안해. 엄마랑 이야기해 볼게. 그 말을 몇 번 들었는지 알아? 수진이 눈 붉어졌어요. 우리 집인데 왜 나만의 공간 같지 않을까?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내 옷, 내 냉장고, 내 식탁. 어머니 건드릴 때마다 투명해지는 기분이야. 준노는 입술 깨물었어요. 그는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틈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작은 가방에 옷 챙겼어요. 당신 뭐해? 준노가 놀라 물었어요. 며칠 친구 집에 있을게. 생각 좀 하고 싶어. 이렇게 갑자기 당장 나가야 할 만큼 막혀. 도망치는 거 아니야. 도망치지 않으려고 말하는 거야. 준노가 손목 잡았지만 수진이는 빼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말이 안 통해. 현관문 닫히고 준노는 멍하니 있었어요. 집은 살아있지만 그녀 자리는 온기 사라진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친구 미진 집 거실에서 눈 떴어요. 잘 잤어? 어제 얼굴 보니 걱정됐어. 미안해. 갑자기 와서 미안하지 마. 그렇게 나왔다는 건 한계였다는 뜻이잖아. 준노랑 얘기했어? 수진이는 고개 저었어요. 이제 내가 말해도 들으려는 마음 없어. 당신 편이 아니라 어머니 편에 있는 사람 같아. 결혼했지만 나 혼자인 기분이야. 미진이가 커피 내리며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하나 된다고 생각하지. 실은 두세 개가 부딪히는 거야. 다른 가정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는데 누군가 끼면 셋이서 사는 거지. 수진이는 창밖 바라봤어요. 흐린 하늘이 그녀 마음 같았어요. 결심해야 할 순간이 다가온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해하려 했어요. 참는 게 어른스럽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 달라요. 자신 지키지 않으면 관계에서 지워질 것 같아요. 휴대폰 울렸어요. 준노였어요. 수진이는 망설이다 받았어요. 수진아, 괜찮아? 응? 좀 나아졌어. 미안해. 내가 늦게 알았어. 오늘 저녁 괜찮으면 얼굴 보고 이야기할까? 수진이는 대답 안 하고 한참 후에 오늘은 아니야. 아직 준비 안 됐어. 전화 끊고 커피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 감돌았지만 그 맛이 마음과 어울렸어요. 수진이 집 나간 지 이틀째 준노는 불안했어요. 아내 연락 끊겼고 어머니 전화는 여전했지요. 어머니는 수진 부재 모른 듯 너 혼자 밥 먹는 거 보니 마음 아프다. 반찬 더 해다 줄까? 준노는 더 회피 못하겠다고 깨달았어요. 갈등 해결해야 했어요. 용기 내 어머니 만났어요. 카페에 앉은 어머니는 반가워했지만 준노 굳은 얼굴 보고 표정 굳히셨어요. 엄마, 수진이하고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 있니? 싸웠니? 아니요.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엄마 관심이 간섭처럼 느껴지나 봐요. 간섭? 내가 뭘 했니?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영숙이 목소리 높아졌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진이는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엄마는 수진이 모든 걸 통제하려 하잖아요. 음식, 살림, 옷차림까지. 그게 내 사랑 방식이야. 너 어떻게 키웠는데?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어서. 엄마 사랑이 수진이한테 독점처럼 느껴져요. 엄마 자꾸 우리 시간에 끼려 하잖아요. 영숙이는 충격받은 듯 침묵하다가 그래 알겠다. 내가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네. 내가 부부 사이에 낀 것 같구나. 영숙이는 나가고 준노는 홀로 남았어요. 며칠 후 수진이는 친구 집에서 돌아왔어요.
준노는 수진 보자마자 안도하며 안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바보 같았어. 이제 엄마랑 이야기할게.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수진이는 품에 안겨 흐느꼈어요. 눈물은 쌓인 서러움과 외로움이 터진 거였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 일 이야기했어요. 결혼 기념일 맞아 첫 여행 계획 세웠지요. 상처 치유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수진이는 설레며 숙소와 맛집 검색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영숙이 전화 왔어요. 수진아, 준노랑 여행 간다고? 둘만 가니? 네, 어머니. 결혼 후 처음 여행이라서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너희 빠지면 나 외롭자니. 수진이는 전화 끊고 준노에게 당신 어머니 같이 가자고 하시네. 준노는 난감하게 엄마 농담하신 거겠지. 우리가 이야기해서 괜찮다고 하자. 하지만 다음날 영숙이 다시 전화 같이 가자고 했잖아. 언제 출발해?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둘만의 여행이라서요. 다음에 같이 가요. 그래, 난 혼자 외롭게 있어야겠구나. 너희 둘만 행복하면 돼. 수진이 감정 폭발했어요. 어머니 왜 자꾸 우리 시간에 끼려 하세요? 저희도 인생 있잖아요. 영숙이는 침묵하다가 차갑게 끊었어요. 수진이는 손 떨었어요. 준노는 말 못했어요. 그의 무관심에 수진이는 절망했어요. 이 결혼이 행복해질까 싶었어요. 통화 후 수진이 마음 다쳐버렸어요. 여행 무산됐고 두 사람 사이 침묵 흘렀어요. 준노는 수습하고 싶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거짓말로 모면하려 했지요. 며칠 후 어머니에게 여행 다음에 갈게요. 수진이 회사 일 많아서 피곤하대. 다음에 엄마랑 같이. 하지만 수진에게 미안해. 엄마한테 못 간다고 했어. 회사 때문에 바쁘다고 하니 다음에 같이 가자고 하네. 수진이는 거짓말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어요. 기대 거는 게 무의미하다 싶었어요. 그날 이후 준노는 이중생활 시작했어요. 어머니 통화할 때 수진이가 엄마 보고 싶어 한다고, 수진에게는 엄마가 우리 시간 존중해주겠다고. 거짓말로 모면하려 했지만 거짓말은 커져갔어요. 어느 날 영숙이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레스토랑 예약했어. 수진한테 말하지 마. 서프라이즈로. 하지만 수진이는 준노가 예약한 작은 레스토랑에서 둘만 식사할 예정이었어요. 당일 준노는 불안해. 수진아, 오늘 저녁 집에서 시켜 먹을까? 왜? 당신 예약한 레스토랑은? 그냥 피곤해서. 어색한 행동에 수진이 의심했어요. 그때 어머니 문자. 준노야 늦겠다. 빨리 와. 수진도 데려오고. 수진이는 문자 보고 알았어요. 핸드폰 빼앗아 확인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준노는 말 못했어요. 당신 나한테 집에서 먹자고 하고 어머니한테 같이 갈 거라고.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야? 수진이 목소리 높아졌어요. 당신 거짓말 때문에 어머니와 싸우는 것도 지쳤고 미움받는 것도 지쳤어. 당신은 상황 회피하고 싶었잖아. 수진이는 배신감에 떨었어요. 남편 무책임에 상처 입었지요. 결혼 끝났다는 절망에 휩싸였어요. 당신은 나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와 나 사이 평화 유지하려 한 것뿐이야. 우리 결혼은 당신 이중 생활로 된 거야. 수진이는 준노 믿을 수 없었어요. 눈물 흘리며 짐 챙겼고 준노는 뒷모습 보며 말 못했어요. 그날 밤 집에 차가운 정적 흘렀어요. 영숙이 집에서 낡은 앨범 펼쳐봤어요. 흑백 사진에 젊은 영숙과 어린 준노가 있었지요. 빗소리 가운데 영숙이 독백했어요. 나에게 준노는 그냥 아들 아니었어. 내 전부였지. 27살에 홀로 되어 세상 풍파 견디며 키운 아이. 학원 못 보내고 여행 못 가게 할 때마다 다짐했어. 누구도 내 아들 함부로 못하게 준노 성공해서 엄마처럼 외롭지 않게 악착같이 살았어. 하루 3시간 자며 일하고 손가락질도 참았지. 자존심 밟혀도 상관없었어. 준노 잘 크면 됐으니까.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었어. 옷, 음식, 여자친구까지 내 눈에 차지 않으면 안 됐어. 준노 옆에 있을 자격 있는 건 나 하나뿐 같았지. 회상으로 어린 준노, 엄마 장난감 사줘. 안 돼. 돈 없어. 그래도 갖고 싶은데. 그날 밤 영숙은 재봉틀 돌리며 눈물 훔쳤어요. 장난감 하나 못 사주는 처지가 서글펐지요. 다시 현재로 그렇게 키운 아들이 다른 여자 남편 됐어. 결혼식 날 웃었지만 속으로는 눈물 흘렸지. 완벽한 며느리라 칭찬받지만 불안했어. 아들 빼앗길까? 저 여자가 준노 힘들게 할까? 내가 해준 걸 다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득했지. 냉장고 정리하는 모습 떠올리며 준노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었어.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래서 반찬 재료 바꿔놨어. 수진이 불편할 줄 몰랐어. 아니, 솔직히 엄마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수진이 나보다 소중해지는 게 두려웠으니까. 통화 내용 떠오르며 엄마, 수진이 속상했대. 집안일 간섭한다고. 간섭이라니 해주는 게 왜 나빠. 화났어. 마음 몰라주는 아들한테 서운하고 수진이 이간질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더 심하게 나갔어.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 결혼기념일 여행 회상, 첫 결혼기념일이라 가려고. 그래, 엄마도 같이 가자. 너희만 가면 외롭자니. 수진이 눈빛 흔들렸지. 나도 알아. 무슨 말 하는지. 하지만 준노 옆에 붙고 싶었어. 둘만 시간 견딜 수 없었거든. 눈물 흐르며 수진이 미워한 게 아니야. 두려웠어. 아들 빼앗길 것 같아서. 삶의 유일한 이유였던 아들이 다른 여자 품에서 행복 찾을까? 내 설자리 사라질까? 그래서 밀어냈고 상처 줬어. 외로움이 질투로 며느리 향했던 거야. 이제 알 것 같아. 아들 사랑만큼 이 아이 사랑해주고 싶었는데 내 방식이었어. 서툴고 어리석었지. 앨범 덮고 빗줄기 바라봤어요. 눈빛에 후회와 깨달음 가득했지요. 밤늦은 시간, 준노와 수진 침실. 준노는 지쳐 누워있고 수진은 화장대 앞에서 거울 봤어요. 눈가 피로와 슬픔으로 붉었지요. 수진아, 괜찮아? 아직 속상해? 수진이는 거울만 보며 나는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어. 쿨하고 멋진 시어머니와 딸처럼 살가운 며느리, 드라마처럼 행복한 가족 될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엄마는 날 경쟁자로 봤어. 당신 빼앗아간 나쁜 사람처럼. 내 옆자리 지키기 위해 엄마 깎아내려야 할 것 같았어. 눈물 떨어지며 거울 번졌어요. 준노는 일어나 무릎 꿇고 앉아 미안해. 바보 같았어. 중립 지키려 한 게 아니라 회피했어. 두 사람 마음 제대로 안 봤어. 사과의 수진이 감정 터뜨렸어요. 흐느끼는 수진을 안아줬지요. 나도 노력했어. 이해해보려 했어. 혼자 당신 키우느라 외로우셨을까. 그래서 매달리시는 거겠지. 그런데 계속 밀어내시니 지쳐. 당신은 내 마음 알잖아. 준노는 어깨 감싸며 말 못했어요. 등을 토닥여주는 게 전부였지요. 침묵 길고 깊었어요. 그 속에서 준노는 깨달았어요. 무책임하고 무지했음을 중립 명목으로 외면했던 거요. 수진아, 이제 당신 혼자 힘들게 안 둘게. 제대로 해볼게. 중립 아닌 중재자가 될게. 두 사람 이야기 듣고 전할게. 수진이는 품에 안겨 고개 끄덕였어요. 눈물에 안도와 희망 섞였지요. 그날 밤 새로운 시작 다짐했어요. 외톨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며 준노는 중재자 되기로 결심했지만 현실 녹록지 않았어요. 감정골 쉽게 안 메워졌지요. 두 사람 마음 전하려 했지만 오해와 상처 얼룩졌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 함께 식사했어요. 준노가 부탁해 만든 자리였지요. 식탁에 정성 음식 놓였지만 분위기 팽팽했어요. 영숙이는 반찬 뒤적이며 수진아, 간 싱겁구나. 준노 싱거운 거 안 좋아해. 다음에 세게 해. 수진이는 미소 지으며 네, 어머니. 신경 쓸게요. 하지만 지적 멈추지 않았어요. 밥 왜 질게 했니? 쌀 불릴 때 물 조절 잘해야지. 밥맛 없잖아. 수진이는 참을 수 없어 젓가락 내려놓고 어머니 제 방식대로 정성껏 했어요. 어머니 입맛 안 맞아 죄송하지만 모든 걸 어머니 방식대로 할 필요 없어요. 영숙이 표정 굳어. 너 나한테 말대꾸하니? 틀린 말 한 게 아니야. 다 너 잘 되라고. 목소리 커지자 준노가 엄마 맛있게 먹자. 수진이 열심히 했잖아. 하지만 기름 붓는 격이었어요. 영숙이는 준노에게 왜 수진 편만 드니? 내가 그렇게 밉니? 뭘 잘못했다고? 억울함 가득했어요. 수진이는 일어나 죄송하지만 식사 못하겠어요. 먼저 일어나요.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요. 영숙이는 눈물 글썽이며 내가 그렇게 밉니? 내 아들 빼앗아간 것만으로 모자라 이제 나 미워하는 거니. 울음소리에 준노 당황했어요. 어머니 위로할지 수진 따라갈지 갈피 못 잡았어요. 아직 진정한 중재자 안 된 모습이었지요. 수진이는 밖으로 걸었어요. 찬바람 스쳤지만 마음 뜨거웠어요. 결혼 행복해질까 의문 들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 홀로 밤지 새웠어요. 영숙은 아들 뺏긴 서러움에 울고 수진은 회의감에 잠 못 이루고 준노는 무력감에 고통스러웠어요. 갈등 매듭처럼 엉켜 풀기 위해 용기와 노력 필요했지요. 폭풍 같은 저녁 후 집에 정적 휩쌌어요.
수진이 나간 자리에 영숙 멍하니 앉아 준노는 어쩔 줄 몰랐어요. 며칠간 수진 친구 집에 영숙 전화 안 받고 침묵했지요. 준노는 상처 주는 모습 못 보겠다고 이대로 가정 무너질 것 같았어요. 먼저 수진 찾아가 수진아 얘기 좀 할까? 문 열리고 피곤한 얼굴로 맞았어요. 손 잡고 미안해. 바보 같았어. 중립이 아니라 회피했어. 마음 제대로 안 봤어. 수진 눈물 흘리며 난 평범한 가족 되고 싶었어. 엄마랑 친정엄마처럼 지내고 싶었다고. 그런데 엄마 날 경쟁자로 봤나 봐. 당신 빼앗아간 나쁜 사람처럼. 준노는 어깨 감싸 아니야. 엄마 당신 미워한 게 아니야. 혼자나 키우느라 외로우셨을 거야. 당신 나타나 옆자리 채우는 게 두려웠을지도. 그게 엄마 방식이었어. 당신 밀어낸 만큼 아픔 줬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준노 진심에 수진 마음 열었고 품에 안겨 울었어요. 다음날 영숙에게 전화, 엄마, 저녁에 만나서 얘기해요. 영숙, 망설이다 그래, 알았다. 저녁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영숙, 눈 못 마주쳤지요. 준노 손잡고, 엄마, 수진이가 그래. 엄마랑 친구처럼 친정엄마처럼 따르고 싶었다고. 영숙, 눈시울 붉어졌어요. 엄마가 나 키우느라 힘든 거 알아요. 외로움 채워드리지 못해 죄송했어요. 그런데 수진이도 자기 방식으로 다가갔어요. 엄마가 수진이 미워하고 질투한 게 아니라 잃을까 두려웠던 것처럼 수진이도 오해하고 상처받았어요. 준노는 다리 역할했어요. 수진 진심 전하고 영숙 속마음 수진에게 전하며 이해하고 오해 풀도록 도왔지요. 영숙은 아들 빼앗길까 경계하고 밀어냈던 과거 돌아봤어요. 며칠 후 준노 두 사람 집으로 초대했어요. 긴장감 대신 묘한 침묵 감돌았지요. 용기 내 엄마, 수진, 제 앞에서 솔직히 마음 얘기해주면 안 될까? 지켜볼게. 더 회피 안 할게. 영숙 수진 눈 보며 수진아, 내가 너 무시했구나. 너도 잘하려 노력했을 텐데 아들 뺏긴 사람처럼 대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사과의 수진 눈물 떨어졌어요. 다가가 손잡고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마음 몰랐어요.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로우셨구나. 아들 뺏긴 기분이었구나.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도 죄송해요.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두 사람 손 맞잡고 울었어요. 오해와 상처 앙금 녹아내리는 듯 했지요. 준노 안도했어요. 갈등이 미움 아닌 이해와 용서로 바뀌었어요. 갈등 풀린 후 세 사람 관계에 변화 왔어요. 침묵이나 날선 말 대신 배려와 노력 채웠지요. 어느 아침 영숙이 수진에게 전화, 수진아, 김치찌개 끓일 때 비법 있니? 내 맛 안 나서. 예전 같았으면 상상 못할 일이었어요. 이제 며느리에게 도움 청하는 목소리에서 새로운 시작 엿보였지요. 수진 반가움에 어머님 별거 아니에요. 다음에 가서 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며칠 후 수진 반찬 들고 찾아갔어요. 함께 찌개 끓이며 웃으며 이야기 나눴어요. 영숙 젊은 시절 이야기 들려주고 수진 공감했지요. 대화가 갈등 아닌 알아가는 시간이 됐어요. 또 영숙 병원 소식 듣고 수진 전화. 어머님 오늘 시간 되는데 같이 갈까요? 영숙 망설이다. 그래 고맙다. 차 타고 가는 길 영숙 마음 편안해졌어요. 며느리가 경쟁자 아닌 가족이란 생각 들었지요. 수진과 영숙 완벽 화해 안 됐어요. 쌓인 감정 하루에 안 메워지지만 이해하려 노력하고 상처 보듬었어요. 준노는 버팀목 돼 회피 아닌 중재자로 역할했지요. 어느 저녁 세 사람 식탁에 앉아 웃음 피웠어요. 영숙 김치찌개, 수진 반찬, 건네온기 나눴지요. 모습 달라졌어요. 오해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가족 마주하는 법 알았어요. 수진 미소로 어머님, 우리는 가족이니까 천천히 다가가 볼게요. 영숙 고개 끄덕이며 손잡았어요. 손에 핏줄 아니지만 단단한 사랑과 이해로 새로운 역사 시작됐지요. 가족 된다는 건 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세 사람 이야기예요. 한 남자, 사랑한 여자와 그 남자 세상 전부로 여긴 어머니. 다른 두 삶이 가족으로 만나 엇갈림과 오해 겪고 이해하게 되는 여정. 모든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야기들 드라마예요. 두 사람 사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지요. 아, 여러분, 가족이란 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며 천천히 가까워지는 거랍니다. 건강 챙기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세요.